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영남일보. 오늘의 제목은 풍경과 같은 녹색 낙원에서 영원의 삶 꿈꾸고 치유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혜준 님의 정원 인문학 영국 풍경식 정원. 본 그림은 영국 피커 디스트릭트 국립공원의 전경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루이 16세가 콩고드 광장의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면서 이성의 세기 17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유럽 역사에서 는 물론 세계에서 있어 프랑스의 대혁명은 정치 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시민 계급으로 옮겨가는 근대적 전환점이 됩니다. 바다 건너 영국은 이미 1688년 무소불위의 절대 왕정과 결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성한 명예혁명으로 왕권을 헌법으로 제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켰습니다. 명예혁명의 성공과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은 대규모의 농업과 면직물 수공업으로 자본이라는 새로운 권력을 움켜쥔 시민층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적인 정치의 환경과 탄탄한 국내 시장, 공격적인 해외 식민지 무역으로 자본가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산업 자본주의의 토양이 마련되었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의 발명은 근대화의 촉매가 됩니다. 전기기관으로 촉발되는 소위 산업혁명은 과거의 공장제 수공업 방식으로부터 기계공업에 의한 대규모 대량 생산체제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자본과 넓은 국내외 소비시장, 풍부한 노동력, 여기에 철, 석탄 등의 풍부한 지하 자원은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상을 목격하고 주도한 자신만의 충만했던 자본가들 사이에는 과거의 질서는 곧 구습이며 인간 이성의 힘으로 타파해야 할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보적 지적 사상운동가였던 계몽주의는 인간이 이룩한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자연과 인간관계, 사회와 정치, 문화를 객관적으로 관찰, 그 속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하는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산업화로 막대한 부까지 쌓은 지주들 사이에는 이탈리아의 계단식 정원과 프랑스의 기하학적인 정원 조성이 유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춥지도 덥지도 않은 그리고 여름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늘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와 더 넓게 펼쳐진 평야도 높은 산맥도 아닌 나지막한 목초지 언덕의 섬나라 영국이 아니었던가. 계명주의 사상가들은 영국의 자연환경과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대륙 스타일의 정원은 그다지 아름답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화려한 문양의 자수화단과 토피어리로 꾸며진 질서정연하고 깔끔한
기하학식 정원을 저급한 아름다움으로 뒤덮여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더욱이 1815년 워터루 전투의 승리 이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팍스 브리타리카의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면서 고전주의를 표방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정원은 영국의 진보적인 사상가에게 곧 구섭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만의 정원, 위대한 영국의 정원에 대한 욕구가 커져갔습니다. 영국에서 계몽주의가 퍼져나가던 시기 상류층의 자본주의자들은 자녀를 영국 제국의 세계 식민의 교양인으로 키우기 위해 사회생활 전에 유럽 대륙으로 그랜드 투어를 보내었습니다. 고전 문화의 산지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유적지와 프랑스를 꽃피운 이탈리아, 세련된 예법의 도시 파리가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랜드 투어는 젊은 귀족의 자체에게 세계의 정치와 사회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장기 여행 중에 만난 찬란했던 고전 문화의 유적들은 이번 잡초로 뒤덮인 황폐화된 상태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받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빌라의 정원과 프랑스의 기하학적인 정원을 직접 보고 돌아온 후부터 그들의 전형적이고 경직된 모습의 고전적 정원에 더욱 매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귀족 자제들은 버린 이탈리아의 캄파냐의 저는 풍경을 담은 클로드 로랭의 풍경화, 신화적인 서사시를 저는 풍경 배경으로 고대 조학의 단편이나 신전의 폐허를 함께 그린 니콜라스 후생의 풍경화를 마치 우리가 여행지에서 사진 엽서나 냉장고의 자석을 기념품으로 구입하듯이 수집하였습니다. 프랜더스와 북부 이탈리아에서처럼 그렸던 풍경화는 이렇게 유럽 대륙을 거쳐 18세기 영국에서도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웅적 서사시와 고전적 폐허의 모습이 농촌의 이미지와 섞인 풍경화는 당시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본 계몽주의의 반대해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의 지식인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풍경화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과 강, 호수와 들판의 실제 풍경에 목장, 폐허로 남아있는 성이나 긴 연비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수목 등의 강조한 이상화된 자연을 표현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당시 학자, 문인,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예술품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을 가진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이란 풍경화 속의 자연처럼 길들여지고 정리되고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반대로 그것이 원시적이거나 야생의 모습일 때에는 미학적인 관점에서 숭고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숭고미의 철학적인 탐구의 대상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천적 담론으로 산업혁명 이후 난개발에 의해
생활 환경 파괴에 실험하던 영국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원의 풍요로움 되찾아 줌으로써 치유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관습과 전통의 영적 가치를 중시한 민족주의적 낭만주의자들에게 영국의 완만한 지형으로서 굽어쳐 흐르는 시냇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수목과 푸른 초지 위에 풀을 뜯고 있는 양떼의 영국 농촌 풍경은 회복의 대상이었고, 이는 곧 풍경운동, 즉 이른바 픽처레스크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픽처레스크 운동에 있어 자연은 더 이상 인간에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우호적이며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전 원시인 윌리엄 세스톤은 정원의 자연미를 위해 풍경화 속의 그림처럼 아름다움은 물론 장엄함, 우울함과 같은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가들은 자신이 소유한 대지의 구습이 되어버린 권위적인 모습의 프랑스식 정원, 직선을 지우고 편안한 곡선 위주의 풍경화와 같은 정원, 즉 풍경식 정원을 개조하였습니다. 윌리엄 켄트, 캐퍼빌러티 브라운 등의 스타 정원사들은 화가가 캔버스 위에 풍경화를 그리듯이 굽이치는 언덕에 물줄기를 돌리고 길을 내고 나무를 심어 전원 풍경을 담은 녹색의 낙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유로운 형태의 야생은 길들여지고 전형적인 형태의 기존 정원 자연스럽게 연출돼 정원은 로댕과 푸생의 풍경화 속 장면과 같은 모습을 담게 되었습니다. 의도된 풍경 속에는 고대 로마의 시스, 베르길리우스의 영웅, 서사시의 영웅이 겪는 고난과 환희의 인생 역정의 배경이 되는 신정과 암흑 동굴, 성스러운 숲을 폐허의 모습으로 세워 장엄한 경관을 연출하였습니다. 이는 정원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낭만적인 장소성을 부여하는 구도였으며, 더 나아가는 정원의 주인인 자본가의 지위를 로마인의 후예로 정당성을 부여하여 영웅의 삶에 빗대어 신격화하기 위한 숨은 의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혜준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교수인 정혜준님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풍경과 같은 녹색 낙원에서 영웅의 삶 꿈꾸며 치유하였다. 시민계급의 부상,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의 축적, 이탈리아 계단식 정원, 프랑스 기하학적인 정원 유행, 영국은 전형적인 아름다운 구습의 산물 비판, 자연과 종속관계가 아닌 우호적 전환, 자유로운 야생, 장엄하고 낭만적인 풍경. 오늘은 풍경과 같은 녹색 낙원에서 영웅의 삶을 꿈꾸고 치유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